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신년을 맞아 포커스 경남에서는 도내 주요 단체장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창원시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벌써 다음 주가 설 명절이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 해라고 합니다. 또 푸른 뱀의 기운, 그 뱀이라는 것은 여러 그 변화에 잘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허물을 벗겨내듯이 혁신을 성공시키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번 어려움을 같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난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024년을 한번 돌아본다면 이 창원시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이런 거다.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기업 활동을 많이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 무역을 해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도시 5위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예.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방산과 원자력 분야에 대한 활동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 한 해만도 또 60조 원이라는 생산액을 달성한 게 우리 창원시의 여건 지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식정보 시대에 맞는 그 변화를 선도해 가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지난해 맞았는데 그 국가산단에다가 지금 필요로 하는 디지털과 문화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방위 원자력 융합산단을 유치한 게 또 큰 하나의 업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 해양 신도시의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을 일단 유치를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종전에 있던 그 자유무역 지역을 국가산단화하는 그런 작업도 했고, 그리고 봉암 중리 같은데 예전 산단들을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산단을 그런 바꾸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또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항만 배후 도시에 관계에 걸맞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 또 그 의료바이오와 관계된 신산업들을 육성한 것들이 큰 산업적 측면의 인프라를 깔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또 그 창원 대로변 옆에 중공업 지역이 쭉 연해 있는데 그 연한 부분을 미래도 50년에 걸맞게끔 산단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또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특히 우리 창원도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데 여러 자연 재난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지난해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도 하나도 발생되지 않게 했던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두텁게 했던 것들이 지난해 한 해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지난 연말부터 우리 창원을 둘러싼 여러 정치 환경들이 바뀌면서 그 영향들이 우리 창원시에도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지난 해에 우리 창원의 신설 의대를 하나 유치하고자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여러 정부 정책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 약간 지금 그 추진 속도가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우리가 그 창원 국가 제2국가 산단을 후보지를 유치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되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정 과정은 국토부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고 보고요. 또 일부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토지 정보들이 악용된 사례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예, 또 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5대 시정 전략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 5가지가 어떤 건지 좀 하나씩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시장에 출마하면서 크게 비전을 내셨던 것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었습니다. 이런 창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크게 저희 5가지의 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창원이 지속 가능한 산업,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건가.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는 그런 급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렵게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또 보강할 건가. 그리고 또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도시 품격에 걸맞는 인프라를 또 컨텐츠를 어떻게 채워 넣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 공간에 관계되는
새롭게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것, 청년에 관한 문제 5번째는 그래 돼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까지는 큰 방향, 플래닝, 큰 기획은 다 끝냈고요. 그리고 올해는 실행을 잘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행을 함으로써 정말 비상하는 그런 창원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창원 제2국가산단에 관계되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저희들 올해는 마쳐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지난해 기존 국가산단에 디지털과 문화를 입힌다고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모 사업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응모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 창원에 유치하는 게 또 이번에 역점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우리 창원도 인구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올해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75세 되는 분들 예전 같으면 8회, 월 8회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무제한으로 좀 푸른 바가 있고요. 특히 또 디지털과 관련된 기술을 접목해서 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올해부터는 또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 국비와 연계해서 한 800억 정도를 그 어르신과 관계되는 그 예산을 지금 올해 지금 투자될 계획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해서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게 어르신분들의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예. 그런 새로운 일자리, 좀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내서 그런 사회 안전망을 좀 두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좀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 그 사회 그런 안전망들은 자연에 관계되는 것들도 좀 하나하나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해도 예.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올해도 아마 많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저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해 차곡차곡 이제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 품격을 또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해 추진해 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을 올해 이제 개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지지부진해 왔던 창원 문화 복합 타운을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정식 제대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예.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시 공간 구조와 관계돼서는 지금 5차 국가 계획망에다가 저희들이 철도망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동대구에서부터 그 우리 창원까지 오는 그런 그 KTX가 좀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 좀 해결해야 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그 도시 공간 구조와 관계돼서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지, 그리고 준공업 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만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는 우리 그 도청에서부터 지금 산업관리공단까지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분들이 창원에 정말 머물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예. 결국 일자리인데 그거는 현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좀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연관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촘촘히 좀 챙겨 나가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거 문제는 저희들이 그 공공기여제도를 시에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대단히 아파트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일정 부분을 창원시에서 그걸 흡수를 해서 저기 젊은 층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문화에 대한 욕구들이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만들고 청년들이 소비하는 스포츠 파크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위시해서 문화적인 것도 좀 많이 좀 준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창원은 기계 공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 중구장대한 산업이 많다 보니까 또 남성분들이 많은 또 그런 남초 도시입니다. 예. 실제 여성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보통신 분야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에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약간 성비도 어느 정도 균형이 되게 하는 것도
청년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또 창원의 인구와 관계되는 큰 어떤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생활 밀착형 사업을 또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생활 밀착형 사업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예,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창원에 크게 미래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 좀 드렸고요. 예. 실제 또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 생활에 또 내 주변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수요를 또 파악하고 저희들이 또 직접 또 수요를 발굴하기도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각 구청에서 정말 소소하지만 소중한 그런 프로젝트를 다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 이름하여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진해에 동북권에 있는 웅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 문화센터 같은 거를 또 건립을 좀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건강권에 관계되는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 지역마다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소소하게 또 가까이 있는 공원 같은 공원에도 지금 우리 그 성산구 같은 데는 장미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정말 그 품격도 있고 또 이쁘게 하는 그런 공원 개발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 또 우리 진해와 마산은 자연 발생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준비해가는 그건 정말로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발굴을 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내년도 상반기까지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사업을 좀 마무리해서 그런 사업의 효과들이 바로 실감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창원시의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네. 짚어볼 텐데요. 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 산단의 그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조금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이 신규 국가 산단의 앞으로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창원 국가 산단은 방산과 원자력을 특화시키는 그런 산단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 같은 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또 그린벨트 안에 그 산단이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정부에서 그린벨트 관련된 지침이랄까 이런 게 개정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땅이 좀 울퉁불퉁하게 좀 각이 안 지어 있는 그런 땅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하는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예. 그렇지만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그 그린벨트에 입주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전략 사업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으로 저희들이 방산과 원자력을 정하고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예비 이제 타당성 조사를 다 준비를 해서 일단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그 일정 절차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방산과 원자력은 우리 창원이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기계 산업으로서 마지막 고부 가치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방위 원자력 산업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살리는 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세계적으로도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력에 관련된 것도 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도 지난주에 우리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국내 기업하고 해외 진출할 때 IP 지재권에 관계되는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창원은 우리 그 대한민국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할 예정이 있고 그 미국 쪽은 주로 유럽 쪽인데 그때 나갈 때도 같이 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원이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산으로 지금 그만큼 기록을 내고 있는데 조만간 원자력 시장이 발효 열리면 대한민국 안에서 총 한 220개 정도 됩니다.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한 22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창원이 아마 무역수지를 잘 많이 내는 흑자가 가장 큰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 경남 전체를 보더라도 총 6위라 그럴 때 지금 우리 창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중에 5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경남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은 꼭 박이원자력 쪽에 산단을 잘 유치해서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잘 열어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신규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창원, 마산, 진해 균형 발전이 좀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창원은 창원대로 또 마산은 마산, 진해는 진해대로 강점들이 있고 좀 특화되게끔 지금 미래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원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 공업이 기반이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게 방산 원자력이기 때문에 아까 국가 산단과 그런 것들은 지금 현 시대 또 미래에 맞는 디지털과 문화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나가면 되겠고요.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의 그 자유무역 지역을 이제 국가 산단하고 또 봉암이라든지 중리 같은 데는 또 다른 쪽의 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산 옛날 교도소 자리 지금 창원교도소 이름을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많은 가성비가 높은 그걸로 판정받은 게 지금 드론입니다. 우리 드론이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그 국산화율이 지금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국산화를 하는 센터를 유치해서 마산은 마산대로도 조금 특화를 시켜 나갈 계획이 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류로 특화된 물류 산업을 좀 집중하고 또 진해 서부권의 옛날에 그 6대 자리에는 거기는 지식산업단지의 센터에다가 지금 그 의료바이오라는 신산업들에 대한 걸로 육성을 직접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 산업들이 다 육성이 되리라 보고요. 또 그런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또 융합이랄까 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에서 나서서 시너지를 더 높이는 쪽으로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아까 국가 철도망 그 동대구에서부터 창원을 지내서 가는 또 가덕도까지 가는 이런 거를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도 진해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세 개 지역이 서로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창원시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뭐 웅동일지구 사업이라든지 뭐 마산해양 신도시 또 창원 문화복합타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해에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그 예전에 민선 7기에서 했던 거, 6기에서 했던 거, 5기에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민선 8기에서 어떤 그 가시화되는 어떤 장기 표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우리 로봇랜드도 지금 많은 돈을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웅동도 그렇고 앞으로 또 그 에카 수소 사업들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문제, 그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게 해양 신도시 문제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각각 그 사업들에서 있던 위기랄까 위험이랄까 리스크를 다 식별을 한 상태에 있고 지금은 거의 뭐 내관을 다 뽑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이제 안정될 수 있도록 위기를 모를 때는 위기지만 그걸 식별하는 순간 하나의 이슈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관리 가능한 상태로 지금 와 있고요. 웅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계 기관들, 경자청이랄까 경남도와 굉장히 좀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가시적인 성과를 조만간에 좀 내어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산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에서 그 사업자를 이제 앞에 사업자를 하나 탈락을 시켰는데 그 예. 탈락에 대한 게 대부분에서는 그게 좀 다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새롭게 재평가하든지 안 그러면 우선은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주든지 하라고 이렇게 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말 어떤 한 점 그게 없도록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앞으로 해야 될 그 절차에 대한 걸 전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절차대로 또 필요하면 의회도 같이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해서 그 절차대로 해서 해양 신도시가 빠른 시간 내에 좀 점화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좀 해 나갈
계획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복합타운도 실제 그 초반에 그 업무를 또 그 인수받고 나니까 굉장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소송전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법원 중재 하에 지금 현재 원만하게 해결을 했고 지금 그 운영을 위해서 일단 지금 사람을 좀 뽑고 있습니다. 최고의 또 기획자하고 또 그걸 관리할 본부장을 뽑고 있는데 근데 그게 상반기 중에 뽑히지고 하면 하반기 중에는 조금 초보 단계이지만 우리 창원 시민들이 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향유권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K 칼취에 관계되는 것들을 좀 선보일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창원시가 창원 특례시로 출범한 지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인구 100만 선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뭐 인구 문제야 뭐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모든 지자체의 고민일 수 있는데 창원시만의 좀 특색 있는 인구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아시겠지만 뭐 지금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들고 전 나라 전체, 세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축소되는 사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숫자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싸움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어떤 세계적 학자의 또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문제는 정말 관리해 가야 될 하나의 큰 과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해가지만 그래도 인구가 우리 창원시가 많은 사람이 끓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좀 일단 그 먹고 사는 문제, 산업에 대한 육성입니다. 그 산업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아까 육성을 좀 잘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또 여러 가지 또 정주 주거 여건이랄까 또 그런 거 문화적인 거 특히 또 젊은 분들은 여기서 좀 즐길 게 적다 해서 인근인 부산으로도 놀러 가고 하는데 그런 수요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복합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개관이 되고 하면 또 역설적으로 많은 분들이 창원으로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아까 먹는 문제,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또 정주 여건 그다음에 문화적 이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인구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좀 유독 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원이 참 절실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가 될까요? 예, 우리 창원시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위문, 위로 이런 것들도 사회 안전망을 챙기는 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 재정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자금들을 이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씀으로 해서 도시 안에 전체에 그 자금에 대한 흐름을 잘 만들어 줌으로써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일부 예비비를 먼저 풀어가지고 소비에 관계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연초부터도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좀 조기 집행을 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좀 직접적인 지원들,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랄까, 또 누비전이랄까, 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선결제를 해서 또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좀 선결제를 해서 이 자금이 좀 빨리 돌게 하는 그런 쪽에 것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여러 또 건설 관련된 이런 산업을 또 육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하도급 업체라든지 이런 데 기업들이, 지역 기업들이 그런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역 제한에 관계되는 이런 제도를 잘 좀 살려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여러 가지 용역이랄까 공사랄까 이런 데 지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예.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살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시장님께 좀 편치 않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이제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 또 걱정, 또 심려 이런 걸 끼치드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실상은 정말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정말 연루된 게 저는 실제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 과정에 수사 기록도 보면 딱 한두 번 만났는데 짧은 기간에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자리를 제안한다든지 또 삼자를 하여금 자리를 주게 했다든지 그런 거는 실제
하늘으로 진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여러 또 이해관계자들 주장들로 가지고 지금까지 판결이 오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지금 존중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 또 사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잘 해서 나름대로는 잘 돌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는 혹시 또 시정에 좀 여러 가지 추진 동력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시장직을 한 이후부터 계속 진짜 주말도 거의 없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진짜 차분하게 그렇지만 겸허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뒤에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보답하도록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방송 통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예, 정말 올해 한 해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다 합니다. 연초부터 희망, 꿈 이런 단어보다는 혼돈이랄까 또 그리고 급변이랄까 또 경랑 그런데 굉장히 어떤 바다에 물결이 급격하게 출렁거리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단어로 지금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또 서로 많이 어려울 시기일수록 서로 힘을 합해 간다면 또 얼마든지 또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문제를 같이 인식하는 게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민 간의 여러 가지 화합과 단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올해 많이 좀 신경을 쓸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진짜 좌우우면하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좀 갖고 또 때로는 응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더 힘이 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같이 한번 극복해가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